키우다 보면 제일 예민한 부분이 물주기거든요. 하원에서 우리가 처음 식물을 데려올 때 일주일에 2번 물 주세요. 뭐 2주에 1번 물 주면 잘 살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데려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 화원에서의 얘기고 우리 집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식바식, 식물 바이 식물, 식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뭐 얼마나 크기의 화분에 얘가 심겨져 있는지, 지금 온도랑 습도는 어떤지, 지금 어떤 빛을 맞으면서 자라나는 식물인지에 따라서 광합성을 하는 양도 달라지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식물마다 따로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뿌리에서 식물들이 물을 끌어올려서 얘네를 이파리에서 다 사용을 하고 좀 필요 없는 물은 일액 현상으로 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분에 흙이 좀 많이 말라갈 때쯤 식물을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식물을 서서히 익사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초보 가드너 분들에게 제가 늘 권장하는 물주기가 있어요. 아, 이게 오늘 물을 줘야 되나 내일 물을 줘야 되나 이렇게 애매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늘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물을 주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초보 가드너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를 건조하게 너무 물을 안 줘서 바짝 말려서 죽이는 경우보다 서서히 익사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거의 한 80%의 초보 가드너 분들은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물을 너무 성실하게 줘서 서서히 익사시켜서 죽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물을 주고 그리고 통풍을 많이 시켜줘서 약간 생리학적으로 식물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파리 근처에 쌓여있는 산소를 치워주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람들이 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물을 주면 좋을지 타이밍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런 나무 젓가락 집에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 잘라서 화분 벽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살살 젓가락을 돌려가면서 넣어주세요. 젓가락을 돌려가면서 넣어주신 이유는 혹시 젓가락 근처에 뿌리가 있어도 돌려가면서 넣으면 뿌리가 비켜갈 수 있겠죠. 바로 빼시면 안 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볼게요. 젓가락을 살짝 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젓가락에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죠. 그리고 제가 젓가락을 만져보면 물기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나오고 물기가 이렇게 많이 느껴질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그 중간에 약간 물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물을 안 주기에는 또 조금 건조한 것 같은데 요럴 때 있어요. 근데 요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여러 번 물을 주고 식물을 키우고 그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물 주기 너무 어렵다. 나는 물 주기 그만하고 싶고 진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저렴하게 화분 수분 측정기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한두 개 꽂아두시고 조금 도움을 받다 보면 물 주는 스킬이 금방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화분에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식물이 전체적으로 젖을 수 있게 한 군데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저기를 다 같이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빠지는 걸 보면서 물을 계속 줄 건데요. 물을 얼만큼 주시는 게 좋으냐면요. 요 물구멍으로 물이 조금 빠져나올 만큼 물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히려 물구멍으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온다 하면 오히려 화분에 있는 영양분이 너무 많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올 만큼 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안 빠져나올 만큼만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죠. 요 정도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좋고 요 정도까지 주시면 좋은데요.
화분에 물이 빠져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냥 조금 주고, 밑으로 빠져나오면 치우기 귀찮으니까 조금 주고 말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밑으로 이렇게 물이 빠질 때 흙 속에는 산소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흙 속에 산소가 생기고 식물이 조금 더 그 숨쉴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물이 빠지지 않게 물을 계속 주시면 흙이 단단해져서 굉장히 좀 나중에 식물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물을 주다 보면 화분 안에 물길이 생겨서 물이 뿌리를 건들지 못하고 그냥 물구멍으로 나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게, 이런 좀 넉넉한 통에 물을 담으시고 화분을 아예 전체적으로 담아주세요. 이걸 우리가 저면 관수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물주기가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라면, 저면 관수는 밑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저면 관수로 물을 줄 경우에는 최소한 2~3시간에서, 제일 날씨가 좋고 좀 긴 시간 놔둘 때는 저는 하룻밤 그냥 두기도 하고요. 물에 푹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화분 안에 혹시 생겼을지 모르는 물길도 없애주고, 전체적으로 식물들이 더 물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물을 주실 때 분무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파리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벌레 알이나 먼지 같은 걸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샤워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분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무기를 이용해서 분무를 해주셔도 되지만, 정말로 집에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파리 앞뒤를 샤워를 시켜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물을 열심히 주셨다면,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에 더 신경 써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주기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물을 줘봐야 이게 실수가 없이 물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식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진짜로 3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주기 실수를 많이 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면서 물을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훨씬 더 물을 잘 주는 가드너로 성장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주기 잊지 마시고 건강한 식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작가 임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